요약하자면 병원에 안 오셔도 되는 경우는 냄새를 가까이 맡았을 때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난다, 이런 거는 안 오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라든가 날 때는 병원에 꼭 오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박수영입니다. 질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균성 질염, 두 번째는 칸디다 질염,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트리코모나스 질염. 질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균성 질염은 가르넬라라고 하는 균이에요. 원인은 항생제 복용이나 면역력 저하가 큰 원인이고요. 치료는 메트로니다졸이라는 약을 쓰게 돼요. 세균성 질염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생선 비린내, 그것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두 번째 칸디다 질염의 원인균은 칸디다 알피칸스라는 곰팡이균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증상은 꾸덕꾸덕한 요거트 같은 냉이 많이 나오는 게 특징이고, 가렵고 따갑고 이런 증상이 특징적입니다. 세 번째 트리코모나스 질염인데요. 원인은 트리코모나스라는 기생충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자연적으로 생기진 않고 성관계로만 생겨요. 특징은 악취가 특징이고요. 냉은 묽고 회색빛 냉이 특징입니다. 세 가지 질염에서 세균성 질염하고 캔디다 질염은 성병이 아니에요.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성병으로 들어가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성병이 치료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은 딱 일주일만 약 먹으면 되거든요. 일주일 약 먹고 재검하면 음성이 돼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 만성적으로 넘어가는 세균성 질염하고 칸디다 질염이 치료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원장님,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2주에 한 번씩 와요, 저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게 돼요. 생리 후에 오던가 생리 전에 오던가, 산부인과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냄새랑 관련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균성 질염, 가르넬라로 인한 세균성 질염이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성병이 아니기 때문에 감기처럼 충분히 앓고 내 몸이 좋아지면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에 오시게 되죠. 크게 병적인 이유와 병적이 아닌 이유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병적이 아닌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질내는 락토바실러스 같은 정상 균총에 의해서 약산성을 띠게 되거든요.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상입니다. 병적인 이유는 관계 후라든가, 그 다음에 뭐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세균성 질염에 의한 생선 비린내가 난다든가, 아니면은 트리코모나스에 의한 악취. 어떤 악취요? 그러면은 하수구 냄새요?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악취가 나는 이렇게 병적인 냄새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칸디다 같은 경우는 냄새가 아예 안 나나요? 칸디다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특징적이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일단은 요거트 같은 냉이 너무 많이 나와요. 팬티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패드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이 나오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일단 증상이 너무 가렵고 따가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주증상이에요. 요약하자면 병원에 안 오셔도 되는 경우는 냄새를 가까이 맡았을 때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난다, 이런 거는 안 오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생선 비린내라든가 악취가 날 때는 병원에 꼭 오셔야 됩니다. 성관계 자체가 질내 pH를 변화시키거든요. 저희 약산성이 중성도 되고 알칼리성으로 변하면 아까 말씀드린 세균성 질염, 그 다음에 칸디다 질염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관계 후에 질염이 잘 생기죠. 그러면 질염인 상태에서는 성관계를 피하는 게 냄새에 도움이 더 되겠네요. 성관계를 피하면 질염 생기는 거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는 있지만 피할 필요는 없죠. 고치면 되니까. 자유롭게 성관계 하시고 불편한 감이 생기면 치료를 받으시면 되죠. 치료 했는데 계속 난다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런 분들은 왜 그러신 걸까요? 그런 거는 근본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치료해서 하루 이틀 괜찮았는데 또 재발하고 계속 냄새가 난다, 계속 냉이 안 좋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약 먹고 치료가 됐다가도 다시 또 면역력이 떨어지면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의외로 치료가 어려운 게 만성적인 세균성 질염이나 이제 캔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질염을 달고 살아요. 곰팡이균을 달고 살아요. 근본적인 원인이 면역력 저하가 원인이고,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는 상황은 굉장히 많죠.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된다든가, 일이 너무 많다든가, 질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뭐 성관계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좀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악취가 난다고 하시는 분 중에 탐폰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주 마음 아픈 경우지만
자궁경부 쪽의 상태가 안 좋아서 예를 들면 자궁경부암 진행이 된 상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 때들은 손을 넣어서 세척하시는 게 좀 일반화됐었어요. 그건 요즘에는 많이 안 하시지만 손을 넣어서 세척하시는 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외음부는 오히려 문제되는 게 너무 박박 닦을 때 문제가 돼요. 이 외음부도 피부의 일종이라서 너무 박박 닦으면 건조나 민감성 피부염으로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박박 닦지 않을 것. 비누를 사용해도 되지만 거품을 충분히 일으켜서 살살 문지르듯이 세정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염 환자분들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말씀을 주시면 첫 번째 면역관리. 면역관리는 뭐 감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병의 근원이죠. 그래서 면역관리 할 거 말씀드리고 질유산균 섭취할 거 말씀드리고요. 감기 전후라든가 냉이 조금 이상할 때 산부인과 와서 스케일링이라든가 소독받는 거 정도 권해드려요. 질벽은 주름이 촘촘히 있어요. 그래서 냉이 있다 보면은 그 사이사이에 끼게 되는데 일반적인 소독으로는 사이사이에 낀 냉을 다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비인후과에서 코 쪽에 물을 넣어서 찐득찐득한 냉을 빼내잖아요. 질 사이 점막에 다 낀 찐득찐득한 냉을 물을 싸서 헹궈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소독보다는 냉을 제거하고 소독하는 데 더 효과적이에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스킬링하고 포토세라피라고 적외선 치료하는 게 있어요. 그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질염과 외음부에서 나는 냄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알려드린 정보로 질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박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